여러분,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좀 이상한 신호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수는 분명 오르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언뜻 보면 이거 시장에 힘이 빠졌나 싶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2026년을 향한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오늘 바로 이 현상을 가지고 팔지 않을 주식을 찾아내는 새로운 투자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힌트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를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막 활활 타오르면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시장의 에너지가 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는 어떤 거대한 힘이 꿈틀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매물 잠김 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식을 팔려는 사람보다 계속 들고 가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작은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아니야, 이거 훨씬 더 크게 갈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왜 정말 좋은 강남 아파트는 가격이 막 올라도 매물이 씨가 마르잖아요? 딱 그 이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의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저는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주식이 오를까?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주식을 안 팔려고 할까? 이 새로운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수요, 그러니까 누가 살까? 여기에만 집중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급, 즉 누가 안 팔까?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파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투자 시대의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람들은 안 팔려고 할까요? 첫째,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 주가가 너무 싼 주식입니다. 이건 언젠가 제값 받겠지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둘째,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실적이 확실한 주식이죠. 이 회사는 안 망하겠다는 신뢰가 있으니까 웬만해선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타보다는 회사의 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주주들이 많은 주식. 이런 주식은 주가가 좀 흔들려도 쉽게 팔지 않죠. 좋습니다. 그럼 이 팔지 않을 주식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가지고 우리 증시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성장성이냐, 안정성이냐, 이 오랜 논쟁에 뭔가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두 회사 중에 어떤 주식을 주주들이 더 안 팔려고 할까요? 요즘 HBM으로 시장을 이끌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SK하이닉스일까요? 아니면 뭐니 해도 압도적인 현금과 저평가 매력을 가진 삼성전자일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죠. 자,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죠. SK하이닉스는 PBR이 높죠. 그만큼 시장에서 앞으로 엄청 성장할 거야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PBR이 1배 수준, 그러니까 가진 자산만큼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된 저평가 상태예요. 현금도 보세요. 삼성전자가 거의 100조 원으로 압도적이죠. 시장이 불안할 때 이게 엄청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주목할 건 주주 심리예요. 삼성전자는 8만 원 넘는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본전 생각 때문에 어지간한 이익에는 잘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 있는 셈이죠. 물론 이게 SK하이닉스의 성장성이 별로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누가 더 안 팔고 버틸까? 이 안정성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저평가 매력에다가 든든한 주주 기반까지 갖춘 삼성전자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살짝만 비틀어 보면 안 보이던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팔리지 않을 주식들이 시장을 끌어올린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개별 주식 얘기를 넘어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우리 사회 전체의 부의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101배. 와,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이게 바로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상위 20% 가구와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하위 20% 가구의 평균 주식 보유액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수억을 굴릴 때 다른 누군가는 100만 원어치 주식도 갖기 힘든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냥 막대기 두 개로 보이시나요? 이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주식시장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크게 오른다면 이 격차는요, 이제는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를 월급은 절대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대로 그냥 손 넣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다 같이 성장의 열매를 나눌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해법은 어쩌면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가진 자본의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도 있겠지만 아예 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가질 수 있도록 판을 새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대중화 운동을 통해서 말 그대로 모두가 자본가가 되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걸 하려면 한 3단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요. 첫째, 주식 투자가 무슨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식하면 망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해서 투자의 문턱을 확 낮춰줘야 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샀는지,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무서운 겁니다.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시장이 흔들리는 건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금융생활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리지 않을 주식은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굳건한 신념과 지식 속에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한번 여러분만의 팔리지 않을 주식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